오늘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또 남은 주간 전략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시죠. 스페셜원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는 좀 해주셨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장 한마디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장 한마디는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락의 끄트머리에 좀 와 있다. 조만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뭐 주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감하시는 말일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이 내가 꼭 팔고 나면 하락장으로 좀 들어섰나 싶어서 팔고 나면 반등을 하고는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국면의 어떤 2020년과는 완벽하게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는 대처 방안이 없는 유동성 확대 국면 직전에 코스피 지수가 1400까지 흘러내렸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예측 범위 내에 있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그다음에 각국의 긴축에 맞춘 발걸음까지 여러 가지 어떤 노출된 요소로서 조금 시장이 흘러내린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주식은 이면을 볼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모두 다 공포에 떨고 모두 다 두렵습니다. 근데 인내의 시간을 좀 가진다면 시장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고 한번 지어봤고요. 오늘 시장 분석을 좀 해드리게 되면 양대지수 모두가 좋지 않았습니다.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양대지수 모습 안에는 역시나 달러 인덱스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의 실시간 차트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오늘 10시에 달러 인덱스가 114.4불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113.6불을 달리고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점은 달러 인덱스와 연동성 관계가 좀 파괴되었다는 거. 어찌됐건 달러 인덱스는 고점을 찍고 오늘 장중에 조정을 받았는데 국내 원달러 환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공행진을 계속적으로 해갔고요. 종가 마감까지 저도 좀 지켜봤습니다만은 1432원에 마감되는 좀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이던스 범위가 1430원에서 1433원까지 나와 있는데 고점 상단까지 완벽하게 찍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흐름이 좋지 않았고 특히나 중소형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은 5% 넘는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상당히 저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투시모 악화를 중소형주 중에서는 좀 더 크게 느끼지 않았나. 시장의 주도력을 가진 섹터군들이 모두 다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의 주도력이 없는 상황에서 주도력을 가진 섹터군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찾기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뉴스플로우에 좀 반응하는 종목군 장세 연출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또한 추세 연속성을 갖지 못하는 좀 어려운 오늘 하루 장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까지 쭉 맞춰주셨는데 오늘장에서도 재료 있는 종목군들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좀 특징적으로 볼만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시장이 분명히 움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 니켈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티플렉스, 황금 ST, XTX 정말 많은데 일단 그 니켈 관련주가 오늘 움직였던 이유는 니켈 제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역시 중국 쪽인데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공급망 좀 갈등이나 대란이 다시 좀 가시화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겪었던 요소수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촉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좀 퍼지면서 정부에서 비축 대상 물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니켈이 다들 아시겠지만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비중이 높은 것을 2차 전지 쪽에서 하이 니켈이라고 하는데 필수 요소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관련된 종목들은 뚜렷한 주도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쏠림 현상이 완연하게 보였던 것 같고요. 오늘 또 장중에 급등을 좀 보여줬고 15%까지 올라가는 좀 기염을 탔고요. 오늘 STX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STX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직행을 해서 오늘 또 상한가 마감이 되었었는데 모두 이런 종목들이 테마성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분명히 쏠림 현상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주도력을 갖고 있는 섹터들이 지금 모두 힘을 잃었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을 것이나, 시장의 안정 국면시를 조금 생각한다면 낙폭 확대를 좀 우려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테마단 종목들이 시장이 안정화되고 다시 주도주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힘을 잃기 때문에 시장 낙폭 시에는 분명히 보수적인 대응을 좀 추천드려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래도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삼론원 이야기는 조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속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여러 가지 후공정 패키징, 후공정 장비, 여러 반도체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PCB, FPCB, 저는 3나노를 주목해야 된다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나 영국의 ARM 인수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하락 국면에서도 가온칩스, 에이드 테크놀로지, 넥스트 칩 등등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삼성이 영국의 ARM 인수설에 관련돼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DSP 경험이 있거나 또는 삼성전자 DSP 관련 기업이거나 모멘텀 부각 시점에 초입부에 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가장 비이성적인 시세가 좀 연출될 때가 역시나 모멘텀 구간인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가온칩스가 좀 앞서 나가고 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단지 가온칩스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년짜리와 2년짜리 보호 예수 물량이 600만 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AD 테크놀로지인데요. 오늘 장중에도 상당히 상승폭이 좋았습니다. 9%대 상승폭이 있었고, 종가마감이 121선 좀 밑에인 3%대 마감이 됐는데,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기술력도 어느 정도 검증이 완료된 기업인 것 같습니다. 향후 추세는 관련 기술력 밀접도에 따라서 조금 더 추세가 더욱 갈릴 것으로 좀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가온칩스와 AD 테크놀로지 2파전 양상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띄는 두 개의 키워드, 니켈 관련된 종목, 그리고 DSP 관련된 종목군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지수가 코스닥의 앞자리가 바뀌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더 빠질지도 좀 궁금해 하시고, 바로 또 바닥 따지고 반등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또 옆으로의 횡보 구간이 나타날 것인가, 전반적인 흐름 좀 봐주세요. 네, 결국은 이 지금 시장의 하락 국면이 나온 것이 지금 FOMC 이후에 10월에 금리 인상의 방향성 때문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지금 투심은 9월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10월에 자이언트 스텝에 0.75를 할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반영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금주에 각 연준 위원들 그리고 각국의 고위직들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BOA 부총리라든지, 금일 같은 경우는 연준의 위원들이라든지, 결국은 연준 위원들이나 각국의 고위직 연설들 할 때 거의 매파적인 스탠스로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매파적인 스탠스에 따른 악재가 과연 시장에 인식이 되고 선반영되는 과정이냐, 지금 그렇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반적인 시장 약세 국면을 이제 풀 해법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면,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선제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인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정점 인식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하방 낙폭에 대해서 어딜 때가 하방 질 때냐, 모든 전 세계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 맞히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 국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달러 인덱스에 관해서도 어디가 고점이냐에 대한 인식론에 대해서는 모두 다가 지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점 인식론이 조금 더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정점이 찍힌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는 이런 국면에서 시장이 좀 안정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니켈 관련주라든지 몇몇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으나, 따라가는 순환매보다는 본인 종목과 포트에 좀 집중하는 그런 인고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도 수익 실현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수익 실현되는 종목은 현금을 좀 보유하고 종목 압축 전략을 펼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의 스페셜 원 시간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0원 넘게 올랐는데 뭐 특별한 트리거가 없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트리거가 없는 게 아니네요. 있었네요. 지금 현재 주요 외신 보도들 일면을 보면 한 여성이 장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새로 선출된 이탈리아의 첫 여성 총리인데요. 극우 성향이 굉장히 짙답니다. 이 부분이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반푸틴 이후에 있는 연대가 흔들리게 되고 그럴 경우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 좀 더 강해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킹달러에 좀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좀 호재가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계속해서 좀 부담되는 뉴스들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세까지 함께 좀 감안을 해보시면서 시장 전략 면밀히 좀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영 모르겠다 하시면은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신청해 주세요. 02-2128-3388번 잠시 후에 또 함께 하시면서 이 번호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